안녕하세요. 이코치의 건강상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거나 예전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우울증 경험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13%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보다 높은 수치예요. 이 수치만 봐도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많이 달라집니다. 은퇴를 하시면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죠.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분들과도 건강 문제나 여러 이유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매주 만나던 분들과도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명절에만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역할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독립하고 집안에서의 역할도 많이 줄어들죠. 예전에는 가족의 중심이 되어 이것저것 챙기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알아서 하니까 오히려 존재감이 희미해진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잘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거나 반대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시는 경우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욕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예요. 밥맛이 없어서 거의 드시지 않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로 인해 과식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평소에 즐겨 하시던 취미 활동이 귀찮아지거나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때도 위험 신호입니다. 요즘 뭔가 재밌는 게 없어, 사람들과 만나도 즐겁지 않아 하는 생각이 자주 드신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족들에게 짐만 되고 있어. 내가 없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같은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특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서 햇빛을 받아보세요.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햇볕을 쬐시는 것이 좋아요. 베란다에서라도 좋고 창가에 앉아서라도 좋으니까 햇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간단하게라도 미리 계획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장 보러 가기, 오늘은 친구에게 안부 전화 드리기, 오늘은 꽃에 물 주기 같은 아주 작은 계획이라도 괜찮아요. 계획한 일을 하나씩 해냈을 때 느끼는 그 작은 성취감이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격렬한 운동을 하셔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루 30분씩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이웃분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활동들이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거나 길에서 만난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나요? 만약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좋은 운동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특히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마음의 평온함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마음도 안정시킬 수 있거든요.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마음 건강에 가장 큰 적이거든요.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분과 잠깐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간단한 대화라도 말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멀리 있는 친구분들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해보세요.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 도서관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노래교실, 서예교실, 독서 모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생각해보시면 여러분께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텃밭을 가꾸는 일, 혹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보람이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못해봤던 것들에 도전해보시는 겁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요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줍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 습관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맑아서 좋았다. 이웃분이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긍정적인 것들을 찾는 습관이 생겨요.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여기로 전화하시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로 연결돼요.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또 지역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마음의 감기를 치료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혹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즘 괜찮으세요? 뭔가 힘든 일 있으세요? 하고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참고 견뎌야지 이런 말씀보다는 함께 해결해보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모두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 10분 산책하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 드리기, 이런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셨어요. 그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밝은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코치의 건강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